제가 제목이 아시는 것처럼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퍼스트 스트래티지라고 저희는 이름하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어플리케이션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 시스템들과 어떻게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연동해서 사용하느냐도 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자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퍼스트 스트래티지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용 DB, 카산드라에 대한 서비스용 DB인 아스트라 D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 데이터, 리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그 기능을 그 서비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스택스가 어떤 그 기술 지원과 어떤 프로덕트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퍼스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면 뭐 이미 데이터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상은 하셨을 거예요. 조금 더 이걸 쉽게 풀어보면 그 영문인데 굳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키워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를 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윈하려면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훨씬 더 빠르게 고객의 니즈에 와닿을 수 있어야 되고, 급증하는 사용자라든지 급증하는 데이터 양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리얼타임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과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는데 요 근래 클라우드가 되면서 이걸 리얼타임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 스택스는 그 실제로 프로덕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보통 그 후선 업무라고 하는 데이터 애널리틱 업무랑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그것도 리얼타임에 연동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데이터 퍼스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게 데이터 스택스가 그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시장 조사 기관에서 많은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실시간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그걸 사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사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서 추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가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 추천 서비스를 해주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메뉴, 어떤 화면, 어떤 그 메뉴를 클릭했는지를 다 저장해서 그것에 대한 리얼타임 애널리틱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요 근래 가장 그 뜨겁게 어깨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성공하는 기업들은 고객이 제너레이션하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죠. 단순히 과거에는 주문 데이터만 있었겠죠. 그것만 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설명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바일이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궤적과 속도까지도 기록한다. 그것이 고객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리얼타임 데이터를 잘 저장해서 오더를 잘 제공할 수도 있고 주문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딥러닝,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얘기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공하는 기업은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이터 퍼스트 스트래티지의 배경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는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새로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쪼개져 있다든지 그것을 연동하는 것이 참 어렵다. 시간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이나 정부 규제 당국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많이 있고요. 보안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고객분들이 물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훨씬 더 손쉽게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겠죠. 인프라에 너무 고민하시다 보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아니면 비즈니스를 리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타임 투 마켓, 시간에 맞춰 가지고 시장에 서비스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임 투 마켓.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인하우스에 개발하는 그 시간도 노력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것만큼이나 경쟁사에 비해서 타임 투 마켓 시장에 접근하는데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는 사용자나 아니면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넷플릭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영화를 소비했다면 거기서 그것을 분석해서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추천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럼 그 사용자가 그것에 의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그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더 좋은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선순환 구조가 리얼타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분석하는데 일주일 걸려, 데이터 로딩하는데 일주일 걸려 이렇게 그 사용자의 취향을 추천하는데 1, 2주가 걸려서 추천 서비스를 하면 안 되겠죠. 거의 리얼타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리얼타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비즈니스 성공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 슬라이드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슬라이드고 고객분들한테 가장 주의 깊게 설명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그 피라미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고객의 업무에 맞춰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단이라고 하는 인프라에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저장에 관련해서는 그 다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별로 다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서로 활용하고 통합하고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야, 우린 데이터가 다 있는데 이걸 왜 연동하고 활용하는 게 힘들어? 이런 고민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데이터 퍼스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를 한번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그 환경 하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사용자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데이터를 잘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원활하게 원하는 API로 원하는 데이터 모델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연동하는 거는 리얼타임이거나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에 준하는 니어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데이터 플랫폼은 확장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용성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주창하는 것이 데이터 플랫폼을 먼저 설계를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생산성도 좋아지지만 향후에 데이터 사일로로
기인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장 조사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공하는 기업들은 그 리얼타임 데이터를 활용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된 마케팅 이런 거에 주력하기 때문에 경쟁 기업에 비해서 고객의 기업의 생산성이나 그 레비뉴 창출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고요. 이런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 리얼타임 데이터, 리얼타임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스택스가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느냐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는 그 1번이라고 보이는 부분을 보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자바로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노드.js로 개발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랭귀지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I도 다양한 API를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원활하게 지원되는 플랫폼이 첫 번째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보통 웹아스라고 하는 그런 그 게이트웨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발이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A라는 DB가 있고 B라는 DB가 있고 C라는 DB가 있으면 각각의 다른 API, 각각의 다른 웹아스 서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구동했거든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다면 하나의 API 게이트웨이가 다양한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통합된 관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데이터를 프로덕션 데이터, 오더를 처리하고 어떤 딜리버리 서비스에 대한 배송을 추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카산드라를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파치 펄사기 등을 통해서 스트리밍 기능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원활하게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의 환경이 온프레임이든 클라우드든 간에 아니면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 고객의 업무를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도 이후에 이어지는 세션에서 많은 좋은 솔루션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애널리틱 솔루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애널리틱 솔루션이 실시간 오더를 처리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실시간 오더 데이터에서 애널리틱 솔루션을 통하는 데이터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이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원활하게 연동을 할 것이냐.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연동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주창하고 있는 부분은 API가 좀 더 현대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관리 플랫폼을 하나로 가져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인프라를 운영하시는데 데이터를 연동하는데 편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TCO ROI 관점에 있어서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퍼스트 스트래티지가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어떤 시장 조사 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도 프로덕션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요. 데이터를 잘 연동하고 그것이 온프렘이든 클라우드든 그리고 하나의 단일한 그 API를 통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개발 생산성을 그 다음에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오더라도 퍼즐 조각처럼 여기에 새로운 조각으로 끼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 인프라를 가져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 플랫폼은 지금의 투자도 보호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기술적인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는 폴춘 기업의 100대 기업 중에 92%가 카산드라 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40%의 회사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보다 향상된 기능이 있는 카산드라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애플의 아이메시지를 쓴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카산드라에서 돕니다. 여러분들 뭐 페이펠 같은 그런 결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카산드라에서 돕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서 주문을 사일런트 오더를 하셨다면 그것도 카산드라에서 돕니다. 그리고 뭐 어떤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주문을 하셨다면 그것도 카산드라가 다 그 배송 추적 같은 것도 카산드라에서 돌고요.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 딱 띄우시면 예, 그것도 카산드라에서 돕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로그인하시면 예, 카산드라에 로그인하신 겁니다. 카산드라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왜 카산드라를 고객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는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 스택스는 이렇게 다양한 고객들이 카산드라를 쓰고 있는데 오픈소스의 커뮤니티 버전을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에게 데이터 스택스는 그 루나 서비스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준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향상된 기능, 보안 기능이 추가된 데이터 인크리션 같은 보안 기능이 추가된 카산드라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온프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혹은 그 서비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아스트라DB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스택스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있어서 오픈소스 카산드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향상된 암호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구글이든 애저든 AWS 위에서 그 서비스형으로 DB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그 카산드라 서비스형 DB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스택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그 오늘 드릴 내용은 저희가 서비스형 DB라고 하는 DB 애저 서비스인 아스트라DB입니다. 카산드라 DB의 장점은 아까 많은 기업들이 쓰는 이유가 크게 뽑아보라면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최고의 확장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 관리 비용이 가장 최소화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무료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거를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그 번호를 매겨봤는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세 가지만 설명드리면 우선은 요새는 이제 클라우드 향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브레스 기반의 DB 애저 서비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사용한 만큼만 가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애자일한 그 프로그램 개발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DB든 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든 간에 관리와 튜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카산드라 DB의 서비스형 DB인 아스트라DB를 사용하시게 되면 관리 및 뭐 운영에서 가장 대부분의 것이 백업이라든지 튜닝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관리 포인트거든요. 이런 관리 포인트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700명의 데이터 스택스 엔지니어들이 이 부분을 다 커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고객의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을 백업이라든지 튜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너무 바쁘신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데이터베이스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API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회사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사용하는 DB들이 달라요. 그러면 API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개발을 할 때 DB를 정해지면 API가 다시 또 바뀌어요. 그러면 개발자들은 새로운 API를 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는 데이터 스택스는 어떤 걸 제공하고 있냐면 어떤 API 드라이버 환경이든지 간에 저희는 다 서포트를 합니다. 제이슨을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 제이슨으로 다 개발하실 수 있고요. REST API가 필요하시다면 REST API, 요새 그래프QL이라고 하는 그래프DB 기능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API가 미래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데이터 스택스가 가장 빨리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API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개발 생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그림을 그려보면 다양한 API로 구현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DB가 하나이거나 저희가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로 다 API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프로덕션 데이터를 카산드라로 잘 서비스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리얼타임 애널리틱을 카산드라에서 돌리고요. 더 그 딥한 애널리틱이 필요하다면 그 뒷부분에 있는 펄서라든지 뭐 스팍이라든지 일러스트랙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연동을 해서 뭐 데이터브릭스라고도 연동할 수도 있고요. 스노플레이크라고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연동을 해가지고 리얼타임 애널리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추천 서비스를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타임 투 마켓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좀 그 예시할 수 있는 그림 한번 그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연한 개발과 유연한 인프라를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비싸면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카산드라 DB에 대한 그 서비스형 DB인 아스트라 DB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서비스형 DB에 비해서 이름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슬라이드 잠깐 준비해 봤고요. 제가 제일 그 안타까운 부분은 그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DB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멀티 클라우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클라우드가 달라지면 DB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왼쪽 그림처럼 AWS다, 애저다, 아니면 구글이다 하면 거기에 DB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연동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이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 여러 개의 클라우드에 서비스형 카산드라 DB를 쓰고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아니면 DB를 다른 클라우드를 이관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왜냐하면 카산드라 DB라는 같은 카산드라 DB이기 때문에 API나 개발을 다시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도 제로 다운 타임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 클라우드에 종속되는 것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에스케일 환경은 여러분들 아시는 카산드라로 표준을 하게 된다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 혹은 온프레임 환경에 있어서 데이터를 연동하고 저장하고 혹은 나중에 이관할 때 종속성이 없어진다는 부분도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산드라 DB로 표준화할 경우에 데이터 연동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는 부분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제로 다운 타임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속성을 완화할 수 있다가 제가 설명드린 슬라이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그 꼭지 중에 이제 마지막 꼭지인데요. 데이터 스트리밍, 리얼타임 데이터 파이프라인 요새 많이 화두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아스트라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서버리스 환경으로 서비스형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꼭 한번 가입해서 사용해 보십사 하는 그런 그 슬라이드를 한번 그 링크와 함께 준비를 해봤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만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스트라 DB, 카산드라 DB죠. 이게 온프렘에 있던 클라우드에 있던 카산드라 DB의 프로덕션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혹은 왼쪽에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요. 여타 다른 애널리틱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간에 서로 인앤아웃으로 데이터를 연동하는 요구사항들은
늘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미래에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 연동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 있고요. 이거를 원활하게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어야지만 리얼타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걸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스트라 스트리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파치 펄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호환성도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서비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금체계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기반한 가금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도입하고 향후에 확장할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가금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하시라고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고요. 나중에 데이터를 발표자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서 실제로 그 가격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신다면 온프렘을 가지고 인하우스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 스트리밍 기능이라는 거를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그 연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다 보면 어떤 프로덕션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다른 업무에서 그것을 받아서, 예를 들면, 오더가 서밋이 되면 그것을 배송 추적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이벤트 드리븐으로 받아서 그다음부터 배송 준비 시작해서 배송 완료까지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더가 서밋이 되면 그 데이터가 추적 시스템에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양한 요구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데이터 애널리틱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데이터 애널리틱이라든지 머신러닝에 대한 결과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동한다는 것은 지금 가장 뜨거운 IT의 화제인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딥러닝에 있어서도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더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예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데이터 연동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현업에서 많은 요구사항을 받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 연동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머리부터 아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데이터 스테이스가 제공하는 아스트라 스트리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자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큐잉이라는 걸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메시지 큐잉 서비스를 우리 회사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바 기반의 메시지 서비스 같은 거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활발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래에 다시 그것을 로드맵으로 개발해서 가장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관련한 메시지 큐잉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그거와 연동이 원활하게 되는 아스트라 스트리밍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더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지금 실시간 질의응답에서 말씀을 주시거나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는 데이터 스택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더 중요하게는 오픈소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픈소스는 사용자, 개발자분들이 원활하게 프로덕션을 개발하고 계세요. 그걸 보통 컨트리뷰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월드와이드하게 있는 아주 훌륭한 코드 커미터 분들이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검증해서 컨트리뷰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픈소스에서 그 기능들이 반영이 돼서 새로운 오픈소스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아파치 카산드라도 아시는 것처럼 오픈소스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컨트리뷰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스택스는 무엇이냐? 아파치 카산드라의
많게는 7, 80%, 90%까지 요번에 4.0 버전이 따끈따끈하게 올해 나왔는데요. 그 중에 70%가 저희 데이터 스택스가 컨트리뷰션한 기능입니다. 그 나머지 20, 30%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핸드폰 그 사과 마크 있는 그쪽에서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그 핸드폰 회사는 그 훨씬 더 미션 크리티컬한 트랜지션 서비스를 위한 것을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4.0 카산드라가 시장에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이런 그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오래된 논쟁입니다. 오픈소스냐 아니면 상용 서비스냐 상용 프로덕트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는 오픈소스가 어떤 새로운 기능이 늦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코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카산드라를 고민하고 있다면 고객분들이 데이터 스택스가 그 카산드라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미래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에 대해서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스택스가 여러분들이 카산드라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가장 확실한 여러분들의 그 서비스를 그 도와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의 동반자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그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데이터 스택스의 서비스형 DB인 아스트라 DB나 아니면 서비스형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스트라 스트리밍 같은 것들이 저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 7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개발자인데요. 새로운 기능들 가장 빠르게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는 2010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업력이 10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픈소스를 사용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무엇이었죠? 기술 지원입니다. 아니면 프로페셔널 서비스 같은 컨설팅 서비스라는 거죠. 그런 거를 나 이 오픈소스 카산드라를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으실 때는 데이터 스택스를 컨택하시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분 가까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로 이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사회자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그 질문 같은 거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